요 장면.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마그마 바다였던 지구가 식어가고 있는 장면이다. 첫 번째, 왜 마그마 바다 상태였지, 처음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까 뭐가 떨어졌죠? 운석이 막 떨어지면, 운석이 충돌하면, 운석이 충돌함에 의해서 발생되는 마찰열에 의해서 뜨거워집니다. 또 안쪽에, 지구 안쪽에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지구 안쪽에서는 방사성 원소가 붕괴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을 거야. 우라늄 같은 것들이. 그래서 지구 내부 에너지와 운석의 충돌로 인해서 지구 전체가 엄청나게 뜨거운 불덩어리였다. 그래서 모든 암석이 다 녹아서 마그마 바다 상태였다. 이 마그마 바다였기 때문에, 전부 다 액체 상태였기 때문에 무거운 건 가라앉고 가벼운 건 떠서 뭐가 형성되었다? 지구에 층상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말해요. 만약에 액체 상태의 지구가 없었다면 층상 구조도 없었을 거야. 외핵 내에 이런 거 안 나눠져 있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계속 그 운석이 계속 그렇게 많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운석 충돌이 좀 줄어들어요. 운석 충돌이 줄어들면 지구 내부 에너지는 뜨겁긴 하지만 충돌이 줄어드니까 마찰열이 좀 줄어들어서 겉에가 식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운석이 좀 덜 충돌하니까 겉에가 식어갑니다. 이때 만들어진 지각을 우리 배웠죠. 이번에 시험범 배웠던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뭘로 된 지각이다? 규산염 광물로 된 지각이죠. 규산염 광물로 된 지각. 이 지각을 구성하는 성분이 SiO4라는 성분입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큰 비밀이 숨어 있는데 산소가 이 안에 다 들어갔다는 게 포인트야.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원시 대기라고 합니다. 원시 대기에는 그래서 뭐가 없었다. 산소가 없었어. 산소 따위는 있지 않았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지각을 만들 때 이 지각을 구성하는 성분에 산소가 모두 쓰였기 때문에 대기 중엔 산소가 없었다. 지금하고 좀 다르죠? 지금은 대기 중에 산소가 몇 프로 있어요? 다운. 정답 21% 있죠. 거의 맞췄어요. 2% 부족하네요. 이따가 슈퍼 가서 2% 아마 그만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원시 대기에는 2% 아니 뭐죠? 뭐가 없었다? 뭐죠? 산소가 없었다. 너 때문이야. 산소가 없었다. 그래서 내 쌤이 엊그저께 발명을 하다가 타임머신을 발명을 했어요, 내가. 너무 크게 웃는 거 아니야? 뻥이죠, 당연히. 그래서 맞춰가지고, 야, 나 지구가 탄생하는 초창기로 가보고 싶어! 그래갖고 막 맞춰가지고 딱 갔어! 바로, 뭐라고? 바로 뒤지죠, 그죠? 바로 뒤질 수밖에 없어요. 왜? 산소가 없어. 하다가 죽겠죠? 돌아가야 돼! 가지고, 그죠? 돌아갈 수 없어. 그래서 저희가 이 원시 대기 상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혹시라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을 개발했을 때 여기 가보고 싶어요. 아무데나 찍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알겠죠? 조심히 준비 다 해고 가야 돼요. 산소가 없었다. 이때는 뭐가 있었다? 아까 영상에 잠깐 나왔어. 질소와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만 잔뜩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질소는 왜 이렇게 말하냐면, 자, 현재의 대기에는 질소가 제일 많아요. 78% 있고요. 산소가 21% 있어서 둘만 합쳐도 거의 99%죠. 나머지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아르곤, 그 다음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옛날 원시 대기하고 지금 대기하고 산소 빼고는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근데 원시 대기에 나중에 약간의 유기물이 생겨나면서 추가적으로 뭐가 생겨나냐면 암모니아하고 메탄가스 같은 것들도 대기 중에 존재하게 됩니다. 옛날 원시 대기에는 냄새나는 암모니아, 좀만 불 붙이면 타버리는 메탄가스 같은 것들도 함께 존재하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산소 이야기를 할 거야. 자, 여기에 맞아, 여기도 수증기도 존재합니다. 수증기도 존재해요. 자, 이렇게 지각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구가 점점점 식어갑니다. 상상하세요. 지구가 점점점 식으면서 대기도 식을 거 아니야.
대기도 식으면 수증기 상태로 있던 물방울들이 이제 액체 상태로 응결돼서 내립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해? 한 글자. 비. 맞아요. 비가 내리는 거야. 비가 내리면 여기에 그 빗물이 이렇게 고이게 됩니다. 자, 지각 위에 빗물이 고인 걸 뭐라고 표현한다? 원시바다라고 표현해. 원시바다. 원시바다가 만들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문제. 원시바다는 빗물이 모인 거지. 짰을까 안 짰을까? 안 짰어요. 빗물이 모인 거니까. 초창기 원시바다는 짜지 않았다. 짜지 않았다. 지금은 어때요? 엄청 짜죠? 왜 짜죠? 왜 짜진 거지? 학교에 적응 못해서 짜진 아이들이 다 거기 들어가서 그런가요? 짜져 있어! 미안해. 아니면 옛날에 그 전래동화에 나오는 소금 만드는 맷돌 같은 걸 갖다가 빠뜨려가지고 짜진 건가요? 둘 다 아니죠. 왜 짜진 거야? 비가 내리면 빗물이 요 지각을 흘러 내려오면서 지각에 녹아있는 나트륨 이온이 원시 바다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원시 바다 밑에서 화산이 폭발해. 화산이 봉 폭발하면서 염소 성분이 공급됩니다. 이때 나트륨과 염소가 만나서 NaCl이라고 하는 소금 성분이 만들어진 거야. 점점 소금이 만들어지면서 짜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태양, 어마어마한 태양 보이죠? 현재 대기 중에는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산소가 없으니까 이것도 없어. 산소랑 또 다른 산소 원자가 만나면 O3가 만들어지거든. O3가 뭐야? 오존입니다. 오존. 현재 원시 대기에는 오존층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오존층의 역할은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잖아. 여기는 이제 자외선을 전혀 막아줄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죠? 내가 저렇게 졸고 있는 걸 절대 막아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 멀리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생명 얘기야, 생명체가 탄생할 건데, 자, 최초로 만들어진 요 생명체를 한번 상상해 볼게요. 자, 이렇게 바다가 있고 대기도 있고 지금 산소 없고 이런 상황이야. 생명체가 만들어집니다. 최초의 생명체. 일단 어디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진다? 바닷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이유는 두 가지야. 첫 번째, 방금 말한 자외선. 이 지각 위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지면 자외선 때문에 바로 타 죽어버려요. 생명체가 탄생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자외선은 어디를 통과할 수가 없다? 자외선은 바닷속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바다 물속을 자외선이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바다 안쪽은 자외선으로부터 되게 자유로운 거야. 그래서 자외선의 영향을 안 받는 바닷속에서 만들어진다. 자,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뭐다? 바다에서 만들어진 첫 번째 이유가 뭐다? 자외선 때문이다 라는 거야. 두 번째 이유는 뭐다? 바로 유기물의 농축입니다. 유기물이 농축될 수 있는 환경이야. 무슨 말이야? 우리 생명체라는 건 유기물이 잔뜩 모여서 만들어진 게 생명체인데, 만약에 그 유기물이 여기 지각에서 생성된 어떤 생명체가 있다고 쳐보자. 유기물이 막 모이고 있어. 막 모이는 중이야. 근데 여기는 현재 대기가, 이상한 성분이긴 하지만 대기가 있기 때문에 바람 불고 비 내리고 난리 납니다. 유기물이 쌓였다가도 다 흩어져 버려. 다른 말로 풍화, 침식이 너무 잘 일어나는 지역이라서 여기는 유기물이 농축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야. 하지만 바닷속은 어때요? 깊은 바닷속은 굉장히 고요할 거 아니야. 밖에서 천둥 치고 비바람 불어도 바닷속은 고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기물이 농축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나중에 에너지가 공급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데, 열수공, 그래서 아까 화산 폭발하는 그 주변에 뜨거운 물이 솟아나오는 열수공이 있어서 열수공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더더욱 바닷속에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바닷속에서 생명이 시작되었다라는 거고, 요 자외선의 영향에 대한 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바닷속에 사는 생명체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소환해 볼게요. 바닷속에 사는 생명체들입니다. 자, 굉장히 많은 바닷속 생명체가 여기 있어요.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 현재 지금 바다에는 또는 대기에는 뭐가 없어? 산소가 없잖아. 우리랑은 다른 생명체야. 어떤 생명체?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생명체들이야. 그죠? 산소 호흡을 하지 않아. 무슨 호흡한다고 표현해? 무산소 호흡을 하는 생명체라고 표현해요. 현재 우리 세상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무산소 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있을까 없을까? 누구? 어? 나무? 나무? 나무는 산소가 필요 없다는 얘기야? 나무도 호흡하잖아. 산소 필요해. 나무도 산소 필요합니다. 세포 호흡해야 돼요. 나무 아니야. 남세균? 현재 남세균이 살고 있나? 남세균의 후예들이 식물이잖아. 식물은 살고 있어요. 식물들도 지금은 그래요. 현재 남세균이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세균 종류야. 세균 종류인데 어떤 세균이냐면 지금도 살고 있는데 우리 김치 만들 때 김치를 막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꾹 눌러놔요. 그러니까 공기가 접하지 못하게. 그 이유가 이 안에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 발효시키는 발효 생물들은 발효. 뭔가 발효시키는 건 산소가 투입되면 안 돼. 발효되는 거. 그러니까 발효를 시키는 세균 같은 것들이 얘네랑 같은 종족인 거야. 김치 만들 때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꽉 눌러놓지 않으면 김치 다 썩습니다. 김치 썩어. 익지 않고 발효되지 않고 썩어버립니다. 열어봤더니 뭐야. 썩어버립니다. 김치가 썩어요. 꾹 눌러놔서 오랫동안 발효시켜야 됩니다. 어쨌든 발효시키는 그 세균들이 지금도 살고 있듯이 옛날에도 이때 이 생물들이 그 발효로 살아가는 산소 없이도 살아가는 생명체들이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산소 없이 어떤 영양분을 분해할 때 얘네한테 어떤 영양분을 줘요. 야, 영양분 줄게. 여기 이 안에 100의 영양분이 들었어. 이거 먹고 살아 준다? 100을 줘. 내가 영양분 에너지 100짜리를 줘. 그럼 산소 없이 얘를 분해하면 여기서 얼마밖에 에너지를 못 뽑았으냐면 10밖에 못 뽑았어. 효율이 10%야. 굉장히 효율이 낮아요. 이렇게 효율이 낮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으니까 진화가 더딘 거야. 에너지 효율이 너무 낮으면 진화가 빨리빨리 안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어떤 초록색 생명체가 등장하였으니 아까 승수가 말한 남세균이 등장을 해요. 얘는 왜 등장하냐면 이 모든 생명체들은 다 뭘 원해? 나도 영양소 줘, 나도 줘, 나도 줘. 서로 영양물질을 원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세상에 존재하는 영양물질은 한정이 돼 있어. 부족해. 영양물질 부족해. 첫 번째. 두 번째. 산소 없어. 세 번째. 이산화탄소는 많아. 물도 많아. 햇빛도 겁나 세. 뭔가 느낌 오죠? 이산화탄소, 물, 햇빛을 이용해서 내가 영양분 만들어 쓰지 뭐. 걔가 얘야. 남자답죠? 남세균이야. 감기가 되려나 모르겠다. 남세균이야. 남세균이 등장해서 초록색이잖아. 광합성을 최초로 시작합니다. 광합성을 시작해. 내가 그래서 지 스스로 막 영양분 만들어. 내가 만들었어. 이게 막 영양분 만들고 살고 있는 거야. 오늘 뭐 하는 거야? 인형극 하는 것 같다. 영양분을 막 만들어서 막 영양분을 만들어서 지가 막 분해해서 쓰고 삽니다. 내가 굉장히 미안해. 진짜 미안한데 얘들아 진짜 미안한데 니들한테 진짜 미안한데 내가 영양분 만들다 보니까 이 쓰레기가 좀 생겼어. 이게 뭐야? 아니야. 아니야. 광합성의 산물, 포도당도 만들어지지만 산소가 만들어져요. 산소가. 노폐물로 산소를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얘가. 미안한데 좀 버릴게. 산소를 버립니다, 산소를. 얘네들은 쓸데가 없어, 그지? 어쩌라고 막 이러는데, 그 산소가 그래서 물속에 보글보글 산소가 생겨나고, 그게 공기 중으로 올라갑니다. 자, 우리 책에 볼게요. 이제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남세균이 출현하면서 산소가
생성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요 얘기야. 남세균이 출현해서 남세균 산소 키워드죠. 산소가 생성되었다라는 겁니다. 남세균이 출현하게 된 계기, 배경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최초로 발생된 그 산소가 바로 공기 중에 채워져서 지금과 같은 21%를 만든 게 아니야. 중간 과정을 물어봅니다. 최초로 발생된 그 산소는 처음에 어디 이용됐나 체크. 금속과 반응해서 산화물을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 아까 지각을 만들 때 SiO4 그래서 산소가 다 소모되었잖아. 지각 만드느라고 대기 중에 있던 산소가 모두 소모된 거야. 근데 아직 뭐랄까 우리 대기 지구 표면에는 금속 물질도 되게 많이 있는데 금속은 산소랑 만나면 녹슬어 버리죠. 지각 만드느라고 산소가 부족해서 아직 금속들이 원석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야. 녹슬지 않은 상태로. 근데 남세균이 산소를 발생시켜주니까 얘 산소 끌어다가 녹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금속 산화물이 만들어졌다는 건 녹슨 철들이 마구마구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시험 문제 이거야. 최초로 만들어진 산소가 바로 대기 중에 쌓였냐? 아닙니다. 금속 산화물을 만드느라고 먼저 쓰였습니다라고 정리해줘야 돼. 그 금속 산화물을 다 만들어, 다시 말해서 모든 금속을 다 녹슬게 한 후에야 그 다음에 대기에 쌓일 수가 있었던 거야. 대기로 올라간 산소는 또 무슨 역할을 하냐? 얘랑 반응해서 얘를 없애버려요. 얘랑 반응해서 얘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대기 상태로 만들어준 것도 모두 산소 덕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현재와 같은 대기 상태로 만들어진 거 다 산소 때문이구나 라는 겁니다. 자, 메테인과 암모니아 등으로 이루어졌던 원시 지구의 대기 조성이 변화였다가 바로 여기까지 얘기해요. 원시 대기의 조성이 현재와 비슷한 형태의 대기로 변화되었다까지가 여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남세균이 산소를 계속 발생시키니까 어때요? 대기 중에 산소가 많이 농축되게 되고요. 대기 중에 산소가 많아지다 보니까 산소 분자와 산소 원자가 결합합니다. 산소 원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산소 분자 O2라는 녀석은 산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이중 공유 결합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자외선의 영향으로 깨질 수 있어. 또는 강한 번개 같은 거, 에너지가 공급되면 깨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원자 상태의 산소 원자가 만들어지면 산소 분자와 결합해서 오존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 오존이 자꾸 생겨나니까 이제 오존층이 만들어진 거야. 오존층이 형성되었다. 또 이 산소가 많아지니까 이 산소 호흡을 하는 생명체들도 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뭐였어? 산소 없이 살고 있는 녀석들 에너지 효율 몇 프로? 10%짜리. 진화가 불가능한. 근데 이제 주변에 산소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 산소를 이용해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산소 짜져 있어. 그죠? 산소를 이용하는 생명체들이 탄생하게 되고요. 얘네들한테 똑같은 영양소가 공급이 되면 오케이. 효율 몇 프로? 거의 100%, 한 95% 이상의 효율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니까 에너지 효율이 높은 이런 세포들이 모여서 각자 기능을 수행해서 우리와 같은 다세포 생물로까지 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산소가 없었다면 우리와 같은 다세포 생물이 출현하지도 못했을 거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산소가 되게 중요했네. 산소를 최초로 만들기 시작했던 이 초록색 남세균이 참 중요한 역할을 했네. 남세균이 한 어떤 화학 반응? 광합성이라는 화학 반응이 우리를 있게 했네라고 지금 말하는 거야. 광합성하고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야. 광합성 덕분에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기 중에 이제 성층권에 오존층이 만들어지면 얘가 자외선을 차단해주죠. 그러면 물속에 대피해서 살고 있던 생명체들이 이제 뭐 할 수 있어? 물 밖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된 거야. 그래서 저 오존층이 형성된 덕분에 육지로 올라와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육지 위에 살고 있는 다세포 생물이죠. 자, 이 산소의 덕분으로 여기 올라와서 다세포로 산소 호흡하며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광합성이라는 이 화학 반응은 역사적인가요? 역사적이지 않은가요? 매우 역사적입니다.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대표적인 화학 반응이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야. 고마워요. 광합성식 잠깐 보고 올게요. 광합성식이 뒤에 나오죠. 저 뒤에 나오는데 이게 광합성식입니다.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나서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진다는 건 알아요. 그죠? 근데 개수를 쫙 맞춰보면 6, 6, 포도당 제외하고 전부 다 6, 6, 6이 들어갑니다. 이 전체식을 암기해야 돼. 암기해야 돼. 이산화탄소, 물 만나서 빛에너지 받아서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지는데 개수는 전부 다 6, 6, 6이고요. 나중에 포도당의 화학식도 이제는 암기합시다. 포도당의 화학식 C6, H 12에 O 6, 6 가운데 12이니까 좀 외우기 쉽지 않나? 이렇게 암기할 수 있어요. 광합성. 이거 그냥 광합성식이 아니라 지구의 생명의 역사를 바꾼 굉장히 중요한 녀석입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그 남세균의 후예가 엽록체입니다. 남세균의 후예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엽록체가 남세균의 후예야. 엽록체 자체가 세균이야. 그래서 생물에 들어있는 엽록체가 너 누구니 물어보면 저 세균인데요 이런다고. 진짜야. 세균인 이유가 있죠. 우리 배운 사람도 있죠. 자기만의 자체적인 DNA가 있을 뿐더러 자기 막도 있고 밖에 막이 하나 더 있죠. 2개 이중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얘가 외부에서 영입된 세균이라는 증거였죠. 어쨌거나 자 광합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1번 얘기는 끝났어요. 오늘 3가지 이야기 할 거예요. 광합성이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이다라는 걸 이제 이해해 준 겁니다. 자, 광합성식 암기해야 되고요. 지금 말한 이 과정 있죠. 남세균이 출현해서 산소 만들어지고 금속산암을 만들고 그다음 메테인과 암모니아를 없애면서 현재와 같은 대기 조성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산소 호흡을 하는 생명체를 출현하게 하고 오존층을 만들고 그거 덕분에 육상으로 생물이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돼. 이 흐름을 좀 기억해야 돼. 흐름을 쭉 기억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중간에 뭐가 빠졌는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2번째 이야기를 해볼게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문명이 있습니다. 최초로 생겨난 문명, 기억나는 거 있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시작했다. 또 무슨 문명 있죠? 뭐? 황하 문명이었나? 맞나? 황하 문명인가? 아주 문명 하나 더 있고요. 문명 모르나? 이집트 문명, 마야 문명 등등 여러 가지 문명들 있잖아. 그지? 문명 있잖아. 자, 쌤이 문명 하나를 더 만들 거야. 세상을 돌아다녀. 자, 모든 문명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 강 근처에 문명을 만들어. 이유가 뭐죠? 강 근처에 문명을 만드는 이유. 저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리고 물을 얻어야 되니까, 그죠? 우리가 식수로 물을 얻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하니까, 짠 물이 아니라 짜지 않은 물을 찾아다닌 거야. 그래서 강 주변에 문명이 형성이 돼요. 쌤도 지금 굉장히 강성한 여러 문명이 있길래, 쌤도 이제부터 문명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부족민들을 거느리고, 7명 있네. 부족민들을 거느리고 문명을 찾으러 갑니다. 땅을 팠더니 물이 콸콸콸콸 나와. 여기 문명을 세우기 좋죠. 그죠? 근데 어디 땅을 팠더니 여기는 까만 물이 막 콸콸콸콸 나와. 저주받은 땅이야. 여기는 문명을 세울 수가 없어. 그치? 버립니다. 버리고 딴 데로 가요. 이게 어디죠? 까만 물이 뭐죠? 석유인 거야. 그걸 잡았어야 돼. 그죠? 근데 버려진 땅이 지금의 중동 지역인 거야. 중동 지역. 중동이 석유가 엄청 많이 나온 나라 있잖아. 그지?
어쨌거나 옛날에는 이 까만 물이 나오는 걸 저주받은 땅이라고 해서 버렸어요. 나중에 이 땅을 차지한 사람이 이 까만 물의 정체를 밝혀봤더니 석유야. 석유가 뭔데? 옛날에 죽은 생명체의 시체들이 화석화돼가지고 기름기 성분은 석유가 되고 식물 성분들은 석탄이 됩니다. 석탄과 석유가 만들어져. 아, 이거 어디다 쓰지? 먹지도 못하잖아. 이러고 있어. 근데 이걸 우연히, 아주 우연히 꺼내가지고 불을 붙여본 거죠. 우연히. 그랬더니 불이 어마어마한 열이 막 납니다. 자, 같은 양의 나무와 같은 양의 석유를 같은 양을 태워 나무가 발생시키는 열이 100 정도의 열이 난다면 얘는 1000 정도 열이 막 확 나는 거야. 같은 양, 같은 그람수인데. 야, 이걸 잘만 이용하면은 우리 인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를 나무에서 얻었던 그 에너지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겠네? 그러면서 화석 연료를 태워가지고 그때 뽑아낸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가장 많이 했던 일은 뭐냐면 그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끓여요. 물을 끓여서 물을 수증기로 만들어서 수증기를 고압으로 ชี่ 쏩니다. 고압으로 막 쏜 다음에 그 고압으로 쏜 앞에다 뭘 설치해? 프로펠러, 프로펠러, 터빈이라죠. 터빈을 설치해. 프로펠러가 막 후 돌아가는 거야. 그 프로펠러를 배에다 연결하면 무슨 선? 증기선. 사람들의 배에서 막 앞으로 푹 나가게 하는 증기선을 만들고 이 프로펠러를 열차에다 연결하면 증기기관차. 이 프로펠러를 각 공장의 기계한테 연결하면 기계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자동화 기계 설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영국에서 뭐가 시작된 거다? 산업혁명을 하게 됩니다. 화석 연료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나무 떼서 산업혁명을 할 수는 없었을 거란 얘기예요. 이 산업혁명 덕분에 인류의 어떤 삶의 질이 훨씬 많이 올라갔잖아. 일단 여기까지 말을 해서 일단 화석 연료를 연소시킨 건 역사적인가요? 안 역사적인가요? 역사적이라고 봐. 그래서 역사적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게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류의 삶의 질도 높아졌고요. 아까 선박이나 열차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교통혁명도 가져옵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옛날에 걸어다녔잖아. 걸어다니거나 말을 타고 다녔는데 이제는 자동으로 이 화석 연료를 막 집어넣으면 저절로 확 가는 열차가 만들어지고 막 배가 막 가고 이런 교통혁명도 발생하게 됩니다. 집에다가 이런 걸 만들어서 화석 연료 좀 넣으면은 집안 전체가 하루 종일 뜨끈뜨끈합니다. 추운 지역에서는 짱이었겠죠. 추운 지역에서는 집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난방의 연료로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화석 연료의 연소 자체가 굉장히 역사적이구나라는 걸 기억하자는 얘기야. 자, 생각해봐. 지금 화석 연료를 너무 많이 써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지구온난화가 발생하고 있죠. 보라돌이, 뚜비, 나나, 뽀 중에서 누가 지구였다는 뜻이야? 나나가 지구였다는 뜻이에요. 맞잖아. 지구온난화. 이해를 일부러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근데 옛날에 처음에 이 까만색 물을 퍼다가 불을 붙일 때 에너지가 엄청 나오네. 이거 인류를 위해 써야겠다 할 때 만약에 이걸 태웠더니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이런 유독성 물질이 막 나와. 아이씨 몰라 다 죽어. 썼을까? 안 썼을 거야. 이거 기억해. 그래서 화석 연료를 태우면 산소랑 결합해서 이산화탄소하고 물밖에 안 나와. 야, 우리가 숨 쉴 때 나오는 게 뭐야? 이산화탄소, 수증기 나옵니다. 우리랑 다를 게 없는 거야. 공해물질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공해물질 아니야. 공해물질이 아닌 게 생성이 되니까 마음껏 쓴 겁니다. 괜찮아. 마음껏 써. 공해물질 안 나와. 그냥 쓰면 돼. 막 쓴 거야. 근데 이제 그때 처음에 쓸 당시에는 몰랐던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야. 근데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하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무슨 기체였다? 온실기체라 그래요. 온실효과를 너무 많이 일으키는 기체. 그 기체가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온실효과가 너무 심해져서 온실효과가 심해진 걸 지구온난화라고 불러줍니다. 당시 이거 처음 사용할 때는 지구온난화가 찾아올지 몰랐어. 그냥 공해물질이 아니니까 마음껏 썼단 말이야. 지금도 이걸 사용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그치? 맨 밑에 최근에는 화석 연료의 연소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에 의한 환경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지구온난화가 환경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처음 사용할 때는 그거를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좀 얘기하는 거예요. 공해물질이 아닌 걸. 근데 요 정도만 정리하면 화석 연료 연소에 대한 것도 정리할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이니까 화학식 잠깐 보고 올게요. 뒤에 나옵니다. 석탄이 탄소예요. 석탄이 탄소 덩어리라서 얘를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로 변화되면서 많은 열을 방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메탄가스 같은 우리 가스, 천연가스를 연소시키면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발생되게 됩니다. 여기 개수는 맞추는 법을 좀 배우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런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이런 화학 반응식이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되게 대단한 화학 반응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되었나요? 좋아요. 두 번째 얘기까지 했고요. 잠깐만 숨 돌렸다가 철 재련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잠시 머리 좀 식히고 있으세요.